여러분들 그 2차 함수라고 한다면 여태까지 함수 공부한 친구들 이제 3학년 되어서 최고의 그 함수 파트를 공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중등 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함수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함수라고 할 수 있겠죠. 벌써부터 겁이 납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함수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출발한다면 어려울 것 없습니다. 단지 몇 가지 또 기억을 오로지 외우는 것만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뜻에서부터 출발해서 차근차근 내용을 더해 나간다면 결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가장 자신 있는 단원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선생님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같이 한번 보죠. 선생님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공부를 하든지 간에 그것이 비단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내용과 새로운 용어에 대한 뜻이 나오게 되면 그것부터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를 해야 된다면 이해를 먼저 해야 될 것이고 먼저 공부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해둬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새롭게 배우는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간다면 튼튼한 기반 위에 아주 정확하고 바른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2차 함수의 뜻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2차 함수란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이냐. 이어서 2차 함수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1차 함수 그래프로 옮길 수 있었던 것처럼 2차 함수 역시 그래프로 옮겨볼 수 있어요. 그래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다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일부러 어렵게 공부하려고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더 쉬운 내용이 되는지 공부하면 할수록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로구나. 더 나아가서 내년, 후년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되어서 수학 공부를 하게 될 때 이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여러분들 생각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굉장히 부자유스러운데요. 자, 그런 고민들이요. 지금서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할게요.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넘어서 y는 a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까지 차근차근 살펴본다면 오늘 2차 함수하고 2차 함수의 그래프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부하는 것이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들으면 그다지 길지 않은 시간 많은 내용을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오늘 그 첫 번째 내용 2차 함수의 뜻부터 가보도록 하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함수! 2차 함수라고 하는 것을 딱 정의 내려놓고 그것부터 설명할 수도 있으나 선생님은 늘 생각하는 바는 우리 제자들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에 나와 있는 진도를 이만큼 빼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우리 제자들 중에 함수라는 것 자체도 모르는데 2차 함수를 공부하라니 라고 걱정하는 제자들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제자들이 알고 있겠죠. 함수가 뭔지 알아요. 함수가 뭔데? 막상 얘기하려고 하니까 말을 못하겠는 제자들이 혹시 있지 않나요?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거. x값에 따라서 y의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규칙성을 먼저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러한 상자를 얘기했던 것 기억할 거예요. 이 안에서 곱하기 3이 들어가면 x 들어가는 것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들어가는 수에 3을 곱해서 나오는 수가 결정이 된답니다. x가 들어가서 나오는 수가 y로 결정이 된다면 y는 x에다가 3을 곱한 것으로 정해집니다. 이게 바로 함수인 거죠. 그래서 오로지 x에 대해서 x는 모두 다 그 정해지는 관계가 만족이 돼야 될 것이고 하나에 가서 오직 하나에 가서만 정해져야 한다가 바로 함수죠. 그 정해지는 규칙성이 x에 대한 y의 x에 대한 몇 차식이면 1차식이면 1차 함수가 되는 것이고 오늘 배우는 1차 함수 뭐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의 a가 0이 아닌 이런 관계로 정해지면 1차 함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y는 x에 대한 몇 차식으로 2차식으로 결정되면 2차 함수가 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2차 함수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형태로 결정이 되되 단 이때 a는 뭐가 아니면서 0이 될 수는 없고 a, b, c가 상수가 되는 이러한 식의 형태를 뭐라? 2차 함수식이라고 한다. y는 x에 대한 그 규칙성이 2차식으로 정리된 것을 몇 차 함수라고 한다? 2차 함수라고 한다. 예요.
함수가 x와 y 사이에 정해지는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x가 y에 가서 정해진다고. 근데 그 정해지는 규칙성이 x에 대한 2차식으로 정해지게 되면 몇 차 함수? 2차 함수라고요. 됐나요? 자, 끝이야 이제. y는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돼. 이거 뭐냐고요? 2차식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2차 방정식에서 봤죠? 2차 방정식, 2차식은 0의 형태가 돼야 된다. 2차 방정식. 그래서 2차의 개수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서는 안 된다. 얘가 0이 되면 2차 항이 모두 사라져 버릴 테니까. 그래서 이게 반드시 살아있어야 된다. 나머지 BC는 0이 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A, B, C가 상수인 상태에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2차 함수라고 한다. 끝. 2차 함수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2차 함수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정리해놔야 되는 건 함수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수를 적을 때 y는 fx라고 적는 그 내용은 이미 중등 1학년 과정에서 함수를 처음 배울 때 얘기했던 것이고, 그럼 2차 함수에서도 2차 함수 y는 fx,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함수 값이라고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 이미 배웠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 a가 0이 아닐 때 다음을 구별하자. 자, 요거 잠깐 참고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이걸 굳이 쓴 이유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비슷비슷한 걸 자주 보기 때문에 그래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봐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a가 0이 안 될 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x에 대한 2차식. 얘는 뭐라고 하죠? 2차식은 0의 형태로 만드니까 2차 방정식. 그렇지. 2차 방정식. 그럼 얘는 y는 x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했으니까 얘는 뭐? 옳지. 2차 함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2차 방정식 풀 때 어쩌고 저쩌고 해서 방정식의 해를 찾았고, 또 해를 찾기 위한, 또 해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또 다른 미지수의 값이 얼마가 나왔는데 그 값이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그걸 제외시켰었던 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했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 사이의 관계가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이 들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것들 또한 2차 함수에서, 함수편에서 공부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간 배워왔었던 거 정돈한다라는 차원에서 잠깐 참고로 설명해 놓은 거니까 2차식 정리해 놓는 거 보아두도록 하고요. 내용은요.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제곱의 그래프. 요거하고 그 다음에 y는 ax제곱의 그래프도 같이 살펴볼 건데, 사실 그래프를 나타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할게요.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간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간 알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들에게 열대과일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즘은 뭐 열대과일 같은 경우는 수입도 잘 되고 해서 많이들 맛을 봤을 테지만 맛본 친구들은 이미 다 잘 알고 있겠죠. 람부탄이라고 하는 열대과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 열대과일이 있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잘 먹어왔었던 제주도 감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귤. 자, 지금 겨울입니다. 겨울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서늘하게 지금이 겨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뭐 겨울일 수도 있고 이제 수강하는 상황에 따라서 각자 다 다른 계절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겨울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 시작을 했고 날씨 좀 싸늘해요. 자, 베란다에 가서 차갑게 되어 있는 새콤달콤한 귤을 가져다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서 방에 거실로 들어와서 귤을 싹 까서 한 입 입에다 싹 넣고 싹 물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으악! 벌써 입안에 막 그냥 침이 고이면서 막 줄줄 흐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지금 이 내용은 귤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람부탄, 언제 먹을 때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먹었다고 칩시다. 그 맛이 어떤가요? 먹어보지 못하고 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그 람부탄과 지금까지 하도 많이 먹어봤고 또 그것의 맛도 알고 있고 그것이 어떤 느낌이라고 아는 것과 지금 두 개 다 모두 먹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 느낌이 확실히 어때? 얘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 즉 귤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정체가 확 오죠. 열대과일은. 뭐 그런 게 있나 본데
먹어본 아이들은 알겠지만 먹어보지 못한 친구들은 이게 뭔지 그냥 과일인가 보다. 달겠지? 조금 새콤하기도 할까? 냄새는 어떨까? 그 과일 냄새는 어떨까? 라는 식의 궁금증만 생겼지 이것이 어떤 것인지 정체를 몰라요. 한글로 되어 있어서 이게 뭐다라고 읽기는 하는데 자, 이 차이예요. 뭐냐면 2차 함수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표를 나타내 본다면 x, y 사이에서 정해지는 그 관계가 x값이 만약에 -2, -1, 0, 1, 2라고 했다면 그때 나오는 y가 -2의 제곱이니까 4가 될 것이고 -1의 제곱이니까 1이 되고 0이고 1이고 4고 그러니까 절대값이 같은 것들끼리 그 값이 서로 같아지면서 부호는 서로 플러스로 일치하는 그런 상황에 대응 관계, 즉 정해지는 관계가 그렇게 만들어지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규칙성을. 그래서 이렇게 표로 보는 것보다 또 지금 나와 있는 그 식을 머릿속에서 연상하면서 이런 식의 표로 연상해 버리는 것보다 뭐로 만들어 놓으면 얘가 그래프로 그려지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만들었던 것처럼 자, 여기에 있는 것을 가로의 수직선 x축과 세로의 수직선 y를 이렇게 만들면서 0,0이라고 하는 점을 지납니다. 1,1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요. 2,4라고 하는 점을 지나죠. 마찬가지로 0,0, -1,1, -2,4라고 하는 점을 지납니다. 점을 지나는 거 봤더니 이런 식으로 점이 나오는다. 한눈에 보기에도 어떤 규칙적인 변화들이 벌어질까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수 전체로 옮겨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 전체로 옮겨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답니다. 수 전체로 옮기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아래로 볼록한 이러한 포물선 형태가 싹 만들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이렇게 싹 됐어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의 그래프 여기가 다 뭐냐면 점들입니다. 점들 0,0과 2,4를 포함한 이런 점들이 쫙 모여서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내더라 그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성질을 알 수 있나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살펴보면 2차 함수의 그래프라는 걸 알고 있고 이런 규칙성을 갖는 관계라고 한다면 훨씬 더 그 규칙성에 대해서 정해지는 규칙에 대해서 훨씬 더 쉽게 그림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그쵸? 일일이 다 숫자를 넣어보지 않아도 되나요? 이건 더 나가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잡한 내용을 공부하게 될 때 옳지 뭐를 살펴볼 수 있을까? 최대값이라든지 최소값이라든지 어떤 특정 값을 찾아 나가야 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그 그래프에 대한 형태가 유도가 되는 순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x제곱에 대한 그래프를 지금 한번 그려봤습니다. 너가 1이고요. 너가 2예요. 그래서 얘는 4라고 이렇게 요 정도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2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걸 살펴봤다면 이제 여기에서 얘기할 거는 우리가 그래프 하나를 보고 이야기하게 될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꼭지점이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y는 x제곱을 통해서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에서 이야기하게 될 몇 가지의 용어를 정리해 놓고 갈게요. 꼭지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양쪽이 서로 대칭되는 관계예요. 포물선이 그려진다는 걸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양쪽으로 대칭됩니다. 누굴 통해서? y축이라고 하는 축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직선의 식으로 뭐라고 그랬지? x는 0이라고 했어요. x는 0. x는 0.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직선의 방정식 하면서. y축은 x는 0이라고요. y값이 무엇을 갖든지 간에 x가 0이 되는 모든 점들을 모아놓은 게 y축 x는 0이랍니다. 얘를 기준으로 포개어진다. 즉 이것이 기준이 되는 뭐가 된다? 대칭축이 된다. 뭐라고? 대칭축이 된다. 또 더 대칭축. 그러한 대칭축과 축의 방정식 얼마? 축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축의 방정식 x는 0을 의미하는 y축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한 축의 방정식인 대칭축과 무엇의 포물선 y는 x제곱 그래프의 교점이 바로 꼭지점이에요. 그런데 사실 얘는 직관적으로 충분히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어떻게? 생겨먹은 꼬라지가 꼭지 같은 곳이 거기 있으니까 여기 꼭지점. 그래서 여기 얼마? 0,0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원래 정의상으로 얘기하면 대칭축과 축의 방정식과 포물선 사이의 교점이 바로 뭐가 된다? 꼭지점이 되는 거예요. 꼭지점의 정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는 어디로 볼록한? 볼록한 형태를 살펴보니까 아래로 볼록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래로 볼록. 요거는 잠시 뒤에 y는 ax제곱을 살펴보면서 금방 또 다시 볼 거고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내용이 되는 거고 x가 0보다 작은 값에서 여기 봐요. 아래로 볼록하니까 아래로 볼록하다 그랬고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증가할 때 y의 값은 어떻게 되나요?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x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은 점점점 그에 대응하는 y 값은 점점 감소하는 거 알 수 있겠죠? y의 값은 줄어듭니다.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반면에 x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은 어떻게 된다? 그에 대응하는 y 값은 점점점 증가하더라 라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증가하더라. 요쯤 되면 이제 우리 제자들이 외우려고 그래. 외우지 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라는 것만 고민하세요. 2차 함수에 대한 뜻을 안 다음에 다양하게 앞으로 만나게 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나가지라는 고민을 할 뿐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생겼을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 감소하고 x값이 증가하면 y값 같이 증가하는 건 x가 0보다 작을 때 클 때 뭐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 당연히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작을 때 x값이 증가할 때 y값 감소하는 거, x값 증가할 때 y값 증가하는 거. 그건 그래프를 그려놓고 판단해야 될 문제지 외울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증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원점을 제하고 모두 x축보다 위에 있다.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그려질까라고 했을 때 자, 요거 한번 볼게요.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예요.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는 x 대신에 마이너스 1넣으면 x제곱이 1이 될 테니까 그 앞에 마이너스 붙으면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얘가 뭐라고? 요것이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하고 무슨 축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관계가 되겠더라라는 것까지 y는 x제곱의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x축에 대해 대칭이다. 그 자체로는 y축에 대해 대칭이다. 꼭지점, 볼록한 형태,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요. 지금 나와 있는 형태가 우리가 선생님 2차 함수에 대해서 배운 거는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2차 함수를 배웠는데 왜 a는 ax제곱만 이야기하나요? 이것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차 함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중등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꺼내서 여러분들이 개념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이제 시작입니다. 그것의 시작이 이제 y는 x제곱의 그래프였고 두 가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y는 x제곱 조금 전에 봤던 것과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제곱과 그 다음에 또 다른 y는 2분의 1 x제곱과 그 다음에 y는 얼마?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은요. 우리 제자들이 제일 처음에 이제 교과 과정, 학교에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때 그런 말씀 선생님이 하실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냐면 모는 종이를 준비해서 얘네들을 그래프를 직접 자기 손으로 그려보게 할 겁니다. 중요해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학교 수업입니다. 학교 수업. 절대로 학교 수업을 등한시하면서 선생님 수업을 내 수업을 듣는다거나 학교 수업을 등한시하면서 학원 수업이나 과외 수업에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한다면 100이면 100 다 망합니다. 선생님을 명심해. 학교 수업이 첫 번째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해야 될 것은 학교 수업입니다. 모는 종이에다 선생님이 점을 찍어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거기에 모는 종이에다 점을 찍어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럴만 하니까 가장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거니까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y는 x제곱 우리가 조금 전에 그렸죠. 1,1이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2,4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싹 그렸다 칩시다. 여기 y는 x제곱이에요.
됐나요? 자, 그런데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x축에 대해서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다라는 거 그려볼 수 있어요. 자, 그렸어요. 처음에는 x값이 몇 가지로 정해지면 y의 값도 몇 가지로 정해지면서 그래프가 점으로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는 건 y는 x제곱이 됐거나 y는 마이너스 x제곱이 됐거나 지금 뭐를 옳지 모든 수, 실수 전체를 기준에 두고 그에 대응하는 y값들을 조사했더니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그려냈어. 그런데 이제 y는 2분의 1 x제곱을 보게 되면 x 대신에 1 들어가게 되면 얼마 나온다고? 1 들어가면 1의 제곱은 1, 그 다음에 x의 2분의 1 이렇게 나와요. 2가 들어가면 4가 나오는데 2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널찍하게 퍼진 형태의 이런 포물선이 그려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그래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은 얘하고 x축에 대해서 평행일 테니까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x축에 대해서 평행이란 x축에 대해 대칭일 테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걸 알 수 있죠. 얘가 y는 2분의 x제곱의 그래프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교재에 정리한 내용대로 차근차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 꼭지점의 좌표가 첫 번째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 된다? 원점인 0,0이 됩니다. 쉽죠? 꼭지점의 좌표. 그 다음에 축에 대해 대칭인 대칭축은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축의 방정식은 옳지 y축에 해당하는 x는 0에 해당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a가 0보다 크면 자, 세 번째 내용서부터는 좀 구분을 해야 되니까 이때 여기에 나는 2차의 개수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되고요? 항상 양수로만 y값을 갖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면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차의 개수는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는 형태를 결정하겠구나. 뭐가? 2차 항의 개수가.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 볼록하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위로 볼록하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어감상 뭐가 크면 위고 뭐가 작으면 아래다라고 하는 그 낱말들 간에 그렇잖아요. 뭐 양과 음을 따져본다고 한다면 양이다 그러면 불이고 불이다 그러면 또 뭐고 이렇게 해서 이제 플러스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양과 뭐 어떤 어감에 의해서 나눠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a가 0보다 크면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에요. a가 0보다 작으면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입니다. 자, 그 볼록한 형태를 2차의 개수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네 번째인데 a의 절대값이에요. 뭐라고요? a의 절대값. 즉 절대값 a가 결정나는 요소가 뭐냐면 여기 봐요. 지금 나와 있는 요 x제곱 a에 해당하는 건 1이죠. 여기는 x제곱 a에 해당하는 거 마이너스 1이죠. 그 절대값이 얼마예요? 얘가 됐거나 노란색 얘가 됐거나 모두 1입니다. 그 폭이 누구보다 플러스 2분의 1 x제곱이나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의 폭보다 어떻게 돼? 훨씬 더 좁아지죠. 그럴 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똑같은 수를 놓고 보았을 때 변화하는 정도가 절대값이 클수록 많이 변하겠지. 절대값이 클수록 적게 변하겠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폭 자체가 많이 변하면 폭이 좁아지고 적게 변하면 폭이 넓어지더라. 즉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은 어떻게 된다? 좁아지는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y는 ax제곱의 a가 결정하는 것은 그 부호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냐의 볼록한 형태와 그 절대값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어떤 것보다 폭이 더 넓어지느냐 좁아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겠죠. 만약에 선생님 절대값이 서로 같았다면요. 얘는 위와 아래로 나와 있는 아래로 볼록하고 위로 볼록한 이런 상황일 뿐이지 폭 자체가 같는 것은 어떻다? 서로 같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나는 여기 있는 폭을 조사하고 여기 있는 폭을 조사하는데 폭이 다른데요. 이렇게 억지 부리지 말고 얘를 x축을 위로 접었을 때 서로 폭이 어지자니 결국 이 두 개 벌어진 것만큼은 서로 어떻더라? 같더라. 이 대칭성이 나중에 이제 어려운 문제들 접근하게 될 때 상당히 많이 활용될 수 있거든요. 어쨌건 여기에 나와 있는 2차 항의 개수에 해당하는 a가 갖는 것은 폭을 결정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래프의 폭까지 또 x축에 대칭하는 것까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됐나요? y는 2분의 1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이렇게 해서 폭까지 정리했네요. 사실 여기까지 됐다면
거의 중요한 내용의 절반만큼 온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 다음 시간, 내일서부터, 다음 시간 수업부터 공부해야 될 거는 이제 그 폭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 이렇게 폭이 결정된 상태에서 얘네들이 X축을 따라 또는 Y축을 따라서 어떤 식으로 평행 이동하게 되는지 그것에 따라서 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